만약 입력이 다 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운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조건을 한번 보십니다. 제가 먼저 그대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할 때 1문단에서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2문단 들어갈 때, 두 번째 문단 들어갈 때는 수준이 두 번째 수준이죠. 그럴 때는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줄을 바꿀 때는 문단이 끝나지 않으면 이제 Shift Enter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1수준에 놓고 커서를 놓고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 같은 경우가 지금 첫 번째 이런 기호죠. 그러면 기호는 자, 홈에 보시게 되면 단락그룹에 여기 이 부분 있었죠? 거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칸이 띄워졌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다 지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건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띄워지면 그때 클릭을 해서 한 칸을 띄워주면 됩니다. 이 사이가 자동으로 벌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볼 때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한 칸을 띄워주시는데요. 지금 일단은 다 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수준은 여기가 이 수준이죠. 이 수준에다 놓고 얘는 이제 작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사각형이 이행 일렬에 있죠. 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얘가 1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1수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보니까 굴림의 전체가 전체가 굴림체예요. 그죠? 여기도 굴림의 포인트만 다르고 줄 간격이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하시면서 각각 하셔도 되고 한 번에 하신다면 같은 건 한 번에 눌러주셔도 되죠. 제가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각각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굴림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굴림, 엔터 했습니다. 네, 24포인트래요. 네, 24, 엔터, 굵게, 진하게 하고, 줄간격은 여기서 1.5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걸 보면, 여기 굴림과 24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여기에 줄간격 이 부분이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다면 그 다음에 이 수준에 대한 거는 굴림의 20 줄간격 1.5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일단 블록을 다 정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굴림 엔터 20포인트 20포인트 엔터 그리고 줄간격이 다시 한번 1.5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얘가 글자가 자동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글자 크기가요. 그러면 이게를 먼저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글씨를 썼을 때 이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 도형 자체를 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글자에다 놓고요. 마우스 클릭하고 글자가 다 안 써진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죠. 커서만 여기다 놓으면 그리고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도형 서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이때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이 부분 선택해서 자동 맞춤 안함 얘를 체크를 해줘야지만 얘가 글자 크기가 이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도 이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선택이 안 되면 넘치면 텍스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글자가 작아지거나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쓰기 전에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셔도 되고 다 정해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크게 글 상자를 줄이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자동 맞춤 안함을 해놓고 줄이거나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얘가 만들어졌다면, 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경계선에서 자, 글 상자의 경계선에서 더하기 포인트가 나왔을 때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셔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하셔서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끌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냥 또 빠져났어요. 다음에는 이제 얘를 입력을 해야겠죠, 선생님. 밑에 있는 한국의 수자원, 이 입력을 할 때는 자, 다 지우게 되면 이 글자의 영향을 못 받아서 글자가 크게 다시 정해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다 지우지 마시고요. 약간만 이렇게 블록을 정해놓고 그대로 쓰는 거죠. 자, 한국의 수자원. 그리고 나서 뒤에 거를 지워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 정도만 블록을 정하고 글씨를 씁니다. 자, 연간 강수량. 자, 글자의 적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영향을 받았다면 뒤에 거 지워주고 이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고요. 한 문단이 끝났으니까 그냥 얘는 엔터를 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네, 제가 평균의까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글상자가 작으면 얘를 조금 늘려주셔도 되겠죠. 이게 내려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칸이 띄어졌어요. 자동으로 벌려질 때가 있고 벌려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클릭해서 한 칸을 띄워주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 입력을 하셨고, 이제 동영상을 넣어야 되겠죠. 3번 슬라이드에 입력을 하고, 이제 동영상을 넣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삽입에 들어가셔서요.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들어가서 내 PC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가 아닌 거 선택하셔서, 자, 얘가 동일하게 이렇게 열릴 거예요. 자동으로. 왜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픽처 폴더에서 그림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열리겠죠. 근데 혹시 열리지 않는다면 항상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 있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선택하고 삽입 눌러서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비디오 도구에서 재생을 눌러서 자,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 이 부분이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생의 여기 자동 실행을 선택하고 이 부분 반복 실행 재생을 선택해 주십니다. 되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네, 이 위치를 보면 글자의 옆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특별하게 크기 조절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3번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번 4번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4번 슬라이드는 다시 한번 1번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쳐서 2번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제 4번 슬라이드를 그냥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자, 선생님, 여기서는,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고 자동 예, 실행이죠. 자동, 아니야, 클릭할 아, 선생님 영상 말씀이신가요? 얘요? 네네네네. 아, 얘는 선생님 재생해서 예, 여기 자동 실행이 자동 아니고요. 실행. 자동 실행, 자동 실행이고 예. 반복 재생입니다. 이걸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 요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 한 달 문제를 늦어갖고. 아, 네, 자, 빠르면 빠르다고 선생님 천천히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동영상은 자동 실행에 반복 재생, 여기 선택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는 표를 작성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표 슬라이드는 여기 보면 상단 도형이 있어요. 상단 도형은 얘가 상단 도형이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도형 얘죠. 얘는 이 문제고요. 표 스타일, 이 표 스타일은 이 표겠죠. 자, 그리고 위에 문제가 여기 또 있죠, 선생님.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슬라이드 작성하고 글꼴은 다 18에 이렇게 하래요. 전체를 분림해 18로 하래요. 그래서 상단 도형은 이 표의 위에 있는 게 상단 도형이고 이 표의 좌측에 있는 게 좌측 도형. 그리고 이게 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표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표 모양이 있잖아요. 표 삽입. 그죠? 표 삽입을 눌러봅니다. 자, 표 삽입을 누르시면 자, 얘는 열이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이게 열이에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행은 하나, 둘, 셋. 예, 삼행삼열이네요. 여기를 3, 여기도 행도 3 해줍니다. 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상단 도형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전체를 일단 크게 조절을 합니다. 자, 위치를 위에 상단 도형이 들어갈 공간과 좌측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대충 맞추세요. 이건 뭐 얼마를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해서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을 잘 실행하는 거고 위치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 도형이 한 이만큼 들어가겠죠. 여기 우측, 여기는 상단 근데 도형이 들어가요. 선생님, 버전이 달라서 그런지 삼삼을 네. 하는데 이상하게 나오네. 아, 이 칸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선생님? 네, 두 번이나 했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선생님, 칸이요? 이 다섯 개 두 개가 나왔나? 아, 다시 지우고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두 번이나 했는데, 여기서 삽입에서요. 네, 삽입에서 이 표로 삽입에서 차라리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갔고, 얘를, 예,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클릭하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하셔도 돼요. 얘 밑에 거 다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죠? 네, 클릭하고 차라리 지우시고 없애고, 하셔도 예, 됩니다. 여기서 표를 하는 게 낫겠네. 예, 예. 네, 뭐 잘 안 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삼행삼열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죠? 네. 아, 그래도 그런데, 아, 그러세요? 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자, 얘 지워볼게요. 저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자, 클릭. 그리고 여기 33이라고 써보세요. 예, 그래 3, 했는데, 분명히, 3, 예, 33이죠. 확인 누르셨나요? 예, 했어요. 했는데도 그렇게 안 그러면 나와. 선생님 이게 지금 여기 이 칸이 하나, 둘, 셋, 횡이 세 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아니요, 다섯 개씩 나오네. 아,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러면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이걸로 해볼게요. 네, 제 이상하세요. 버전이 이상하나? 어, 아닌데? 자,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삽입에 여기 표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세 개, 세 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아니, 그래 거니까. 했는데도 버전이 그래서 그러나 모르겠네. 자, 하여튼, 만약 그거 말고는 이런 거를 좀 할 줄은 알거든요. 아, 네. 이상하네. 예,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이거 지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표도구의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자, 이 표도구의 레이아웃을 보시면요. 예, 제가 만약에 행을 지우려 그러면 위에를 블럭을 잡고 여기 보시면은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가 아니, 하나 있으면 더 하려면은, 더 그러면, 하나 하려면 여기 보면 셀 분할이라고 있죠, 선생님. 여기 셀 네네. 분할. 만약에 행을 하나 하면 행 이렇게 분할, 하고 뭐 행분, 분할 하면 얘가 다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행을 봐봐. 만약에 열은 그대로 놔두겠다 그러면 0을 하고 행을 이상하다. 하려면 행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여기 선택을 이게 가장 빠른데요, 선생님. 지금 여기 표에서 아, 위에서 차라리 칸으로 하니까 됩니다. 됩니다. 되셨어요? 칸으로 네. 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 도형이 들어갈 공간하고 왼쪽에 좌측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놔두고 표를 크기 조절합니다. 이렇게 일단 조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하고 해도 되는데요. 이제 조건을 먼저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잘해도 이 조건을 실행을 꼭 해줘야지만 점수를 취득하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얘를 이제 굴림의 18포인트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굴림의 18을 해줘도 되고 한꺼번에 이건 한꺼번에 해줘도 돼요. 위에 건. 네, 저는 이제 요 옆에 있는 것부터 그냥 해볼게요. 자, 테마 스타일이 강조 오래요, 얘가.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표도구의 디자인이 있어요. 네, 표도구의 디자인. 제가 클릭을 하면 표도구가 안 나타나고, 얘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얘가 나타나요. 그죠? 자, 그때 표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표 스타일 있죠. 표 스타일이 강조 오래요. 그러면 얘를 열었을 때 제가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갖다 대면 테마 스타일 강조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 4, 5 여기 갖다 대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렇게 나오죠. 요 밑에 거는 테마 스타일 1, 2 강조 5예요.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이 옆에 보시면 표 스타일의 옵션에 글머리행과 줄무늬행이 얘는 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해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러면 얘처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머리행, 줄무늬행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글자를 쓰면 아직 선생님들은 쓰지 말아보세요. 제가 만약에 쓰잖아요. 장수원 이러면 글자가 여기서부터 붙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어때요, 선생님?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쓰기 전에 하셔도 되고, 뭐 글자를 다 쓰고 하셔도 되는데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럼 홈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왜 우리 여기서 세로 정렬은 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중간까지. 얘도 정렬하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 자, 이 부분도 하고요. 자, 일단 얘를 해볼게요, 선생님. 자,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두 개를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얘가 와요. 그죠? 가운데로 오고 다음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상수라고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 원수하고 만약에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자연 환경 너무 붙잖아요. 여기가 사이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로 해라 그런 지정은 없지만 얘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정렬은 가운데 정렬, 여기 세로 정렬도 가운데 중간에 맞추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줄간격은 아까 1.5 했었잖아요. 그 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해놓고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거는 다 정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표 도구의 디자인에서 이 표 스타일 정하라는 걸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체크를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표를 선택하고, 만약에 커서가 이 상태에 놓고 하시면 여기만 정해지기 때문에 커서가 이 안에 없이 경계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표 자체가 선택됐을 때 하셔야 돼요. 자, 그때 홈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세로 중간 정렬, 그리고 단락에서 줄간격은 1.5 이렇게 놓고 얘를 작성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줄 바꿀 때 엔터를 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칸 갈 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방향키로 내려오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에 보면요. 미리리터가 있습니다. 미리리터. 자, 얘를 표현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온대요. 자, 미리리터가 표현을 하려면 보통 이제 우리 특수문자는 삽입에 여기 기호를 들어가거나 뭐 수식기호를 들어가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찾으려면 많이 힘들어요. 자, 이런 미리리터 같은 경우는요. 근데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리터는 한글 자음에 우리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할 때 리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리을을 누르고요. 자, 한영키 눌러서 리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호들을 요거 더보기 기호 있죠. 보기 변경.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제 밀리리터 뭐 제곱 몇 센티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것들 화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8번의 두 번째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원래 한글 자음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어, 자주 사용하는 것만 알려드리면, 우리 보통 미음하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기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호들이요. 자, 이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리을 하면 한자키를 누르면 자, 이런 기호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기호에도 있어요. 기억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기억. 기억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점 입력할 때 점이나 이런 거에서 여기서 제가 가장 좀 가끔 쓰는 게 이게 8번의 가운데 점 있죠. 가운데 점도 여기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혹시 가운데 점 할 때 8번의 기억을 누르고 얘를 선택해도 이 가운데 점이 나와요. 여기 가운데 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한글 자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에 특수문자가 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얘를 리을에 있습니다. 리을.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거.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가 똑같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귀찮으니까 컨트롤 C 해서 여기 복사해 놓고 쓰겠어요. 컨트롤 V, 컨트롤 V. 자, 엔터가 눌러져 있으니까 딜리트를 지우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 놓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는 5천. 똑같은지 보고 똑같아요. 다음에는 선생님, 네? 글자가 밑으로 가는 거는, 요걸, 옆쪽으로 조금 당기면 될까요? 아, 당기, 예, 이, 예. 얘를 크기를 이렇게 하셔야 예, 돼요. 예, 예, 예. 늘리셔야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아니다. 왜 그렇지?
여기 있어. 굴림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선생님? 얘 같은 경우에는 18인데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예. 조금 굴림의 18이 맞는데 밑에 네, 크기. 굴림의 18 하시고, 네. 글씨가 그 넘어가면 이거 일단 크게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어,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을 어머,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그 집 다 차지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선생님. 여기 지금 줄여놓고요. 네. 여기 중간선이 있죠, 중간. 아, 예, 예, 예. 중간선에서 얘를 좁히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 예, 넓힌 예. 거를 넓히시고요. 여기 네. 중간선에다 마우스가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넓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넓게 하고 폭을 좁아야 되는 거는 줄여주시면 되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하고, 네. 전체적으로 뭐 줄인다든가 하면 되겠죠. 이런 네. 식으로.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전체 잡아서 블록을 잡고 이제 굴림에 18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뭐 굴림을 한 번에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굴림에 18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얘를 하나 다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도 되고요. 하나씩 그냥 복사하고 다 복사해 놓고 글자를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자, 제목부터 수질 등급. 얘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진 대로 적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놓고요. 자, 상단 도형부터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사각형 그룹의 직사각형이죠. 첫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해서 자, 이쪽에 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맞춰줬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색상을 보는 거예요. 색상이 진한가. 진하면 그대로 해도 되고, 바꿔도 되고. 근데 진하니까 그냥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제 복사가 되는데, 똑바로 복사를 하려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서 하나 더 맞춰주고, 자, 만약에 여기 칸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얘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이게 윤곽선이 있습니까? 윤곽선이 있나? 예, 윤곽선이요, 선생님? 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얘는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얘는 예. 윤곽선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요. 네. 예.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여기서 문제가 윤곽선을 없애라, 도형에 대해서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키워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요.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도형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찾아야겠네요. 자, 얘는 하나, 둘, 여기 위에 보면 뾰족뾰족 나온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이네요, 팔각. 그죠? 그러면 삽입, 도형. 자, 여기서 기본 도형에 보면 여기 팔각형이 있네요. 팔각형. 그죠? 팔각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모양이 아니네요, 선생님. 네, 이 모양이 아니에요. 다시 삽입에 도형에 별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요 밑에 별 밑 셈쓰면 별에서 팔각형, 여기 팔이죠. 여기 이해 같아요. 포인트가 팔인 별. 이게 네. 뾰족뾰족하니까 팔이 맞네요. 이게 별이 맞네요, 선생님. 그죠? 여덟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그래서 그려볼게요. 얘를 그렸어요. 이게 맞네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색상이 어때요, 선생님? 색상만 흐린 거요. 채우기에서 약간 흐린 색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흐린 거 하고. 자, 얘도 어때요?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해서 하면 되죠. 이렇게요.
근데 보통은 여기를 잘 맞추면 이 칸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않으면 여기 보통 똑같아요,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가 얘를 일단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안 맞으면 같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써봅니다. 여기다 적용대사, 적용대사. 자, 글자 색 상관없이 그냥 일단 씁니다. 대장균, 군, 특징, 특징.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다음에는 좌측 도형을 한번 해볼게요. 좌측 도형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글자 색깔 바꿔야 안 되나? 나중에 바꾸세요, 아, 예, 선생님. 예, 한꺼번에요. 예. 네. 자, 여기서 보면 육각형이 있죠, 여기.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하셔서요. 그렇죠. 여기서 또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맞춰줍니다. 얘랑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하래요, 선생님. 그죠? 음, 그라데이션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서식에서 얘 도형 채우기가 색깔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여기서 보니까 선형 아래쪽을 여기 가보면 아니요. 나오죠? 여기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만들어졌으니까 그 색깔 바꾸려면은, 색깔 왜 바꾸세요, 선생님? 시간 없을 텐데. 만약에 아이, 이쁜 색깔이 안 나와갖고. 이쁜 색깔을 하시려면, 만약에 시험이 아니라면, 네, 여기서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하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얘를, 예쁜 색깔을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얘를 예쁜 색깔을 선택하고, 네. 그라데이션으로, 다시요. 네, 예쁜 그라마, 색깔을 선택하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으로 가면 그 색깔을 채우기 봤어. 이렇게. 그러네요. 색깔이 네. 아니고. 두 그리고 번째, 다른 성형 색깔을 아래쪽. 하려면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가면 되는데요. 맞네요. 맞네, 맞네. 시험장에서는 그럴 음,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그냥 네, 이렇게 흐리고 똑같은 것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 선택해서 제가 음, 만약에 아까 원래 파란색이었다면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가서 이렇게 지정한 걸로 선형 아래쪽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네네. 다음에 다시 한번 Shift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놓습니다. 컨트롤. 여기가 안 맞으면 여기서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랑 표를 보고 자,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등급 씁니다. 1등급. 자, 여기는 2등급. 여기 선생 뭘로 하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3등급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여기 건드리냐고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야. 일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블록을 잡으세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다 블록을 잡으라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해주자고요. 굴림이 18. 그럼 시간이 조금은 덜 이제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홈에서 굴림, 림, 그다음에 여기 18, 18 엔터. 그리고 색깔 검정색까지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 블록을 정하고 굴림에 18에 검정색 이렇게. 그럼 얘도 끝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 80점짜리예요, 선생님. 그래서 틀림없이 그대로만 해주면 80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자, 되셨으면 선생님, 얘가 제가 A형 문제인데요. 제가 B형 문제를 가져볼게요. 자, 그대로 B형 문제를 또 가져옵니다. 한글 B형 문제. 그리고 B형 문제에서 우리 얘는 했어요, 선생님. 요울디락스 정의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 4번 슬라이드 문제를 또 밑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여기서 2번 슬라이드에서 엔터해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얘처럼 만들어 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액티브 시니어 특징 제목을 입력할게요.
입력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한번 익혀보시는 거죠. 자, 먼저 표 슬라이드에서는 표를 먼저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 이 밑에 있는 이 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얘가 보니까 지금 칸이 열이 지금 두 개죠. 1열, 2열. 그죠? 그 다음에 행은 1행, 2행, 3행입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는 2, 그리고 행의 개수는 3,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하기에 다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합니다. 자, 크기 조절을 적당히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들어갈 만큼 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세부 조건을 보는 거예요. 세부 테마 스타일 1에서 강조 5를 하래요. 그죠? 그러면 자, 표가 선택됐을 때 표 도구의 디자인에 표 스타일에서 여기 옵션 제가 누르면 여기서 1, 2, 3, 4, 5. 자, 테마 스타일 1 강조 5죠. 그래서 5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왼쪽에 글머리,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홈으로 바로 가서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또 세로 중간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줄간격을 1.5로 해주자 그랬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글자를 이제 쓰시자는 거죠. 그럼 커서가 정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기존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액티브 시니어에 보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며 보유 자산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입력하시는 동안 제가 여담을 하며 저희 이제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을 미리 알아보고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요양원을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어, 엄마 아빠 이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요양원을 내가 알아본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런 게 나왔네요. 그죠? 네, 입력이 다 되셨다면 선생님 이제 굴림의 18포인트죠. 그러면 얘도 여기 제가 여기다 놓고 굴림, 엔터, 그리고 여기 18. 이게 만약에 얘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블록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표 같은 경우는요. 자, 얘는 굴림, 엔터, 그리고 18, 이렇게요. 표 안에 있는 건 가능한 한 블록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상단 도형부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 자, 그리고 드래그하고, 드래그하고. 자, 색상은 진한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해서 놓고, 자, 크기가 큰지 안 큰지 뭐 잘 보시면 되겠죠. 딱 맞죠? 자, 다음에는 얘가 평행사변형이네요. 자, 삽입에 사다리꼴이죠. 자, 도형에 네, 여기 기본 도형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선생님. 사다리꼴, 사다리꼴 선택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모서리부터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자, 그려주고 색상이 흐리죠? 그럼 이제 약간 흐린 색으로 놓고 자, 컨트롤 시프트로 다시 복사해서 놓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옆에 도형 또 만들어 볼까요? 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고 다 쓰셔도 되고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이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삽입에 도형에 자, 얘는 기본 도형에 있죠. 스마일 옆에 있습니다. 모서리가 접힌 도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해서 여기서 그려줍니다.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좌측등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래요. 그러면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똑같으죠? 유형이 지금 A, B, C 유형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얘는 똑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자, 복사를 했어요. 이제 글자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기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다음은 노년 인식, 노년 의식, 노년 의식, 특징, 노후 준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전체를 제가 블록을 잡자 그랬어요. 그죠? 전체를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자, 얘는 굴림의 18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홈에서 굴림, 굴림, 엔터, 18, 엔터, 글자색 검정색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좀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요것만 이동을 좀 올려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놨어요. 얘만 좀 줄이고 싶어요. 그때 세부 조절을 할 때는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하면 이게 좀 편하긴 해요, 선생님. Alt로 하면 세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세부 조절이 가능해요. 물론 그냥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Alt 키를 누르시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얘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처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3번, 4번 슬라이드는 이게 80점짜리인데 선생님께서 연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80점은 취득할 수 있는 슬라이드예요. 다 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요. 여기 고령층 인구 추이라고 해서 이제 5번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슬라이드 더 연습 지금 안 하고 넘어가도 대충 아시겠죠? 자, 일단 차트 슬라이드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 한번 더 치면서 엔터 쳐줄게요. 자, 그리고 제목 한번 써볼까요? 자, 3점, 그다음에 고령층 인구 추이. 자, 차트 슬라이드는 100점짜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작업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잘 몇 번 해보시면 얘도 똑같은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 종류는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전체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 잠깐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차트 제목은 얘가 차트 제목이겠죠? 이 차트 제목에 대한 여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라 그러면 이거 전체 이 영역. 보세요. 네, 여기 이 부분 있죠, 선생님. 이거 전체가 차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역은 이 차트가 있는 부분.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이건 차트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영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서 계열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남성 계열이죠. 남성 계열은 남성이 요게 지금 현재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돼 있고, 여성은, 여성은 이 계열이 지금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표식은 이 지금 여성 계열의 요 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동그라미 있죠. 요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표시가 있죠. 가표시. 가표시는 지금 현재 2045년 남성 계열만 그랬으니까 이게 2045년이고 남성은 막대 그래프니까 여기에 요 값을 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삽입은 이게 도형이죠. 이 도형을 이렇게 삽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차트 종류는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트를 할 때는 여기 밑에 보니까 자, 이 아이콘이 차트 삽입하는 아이콘 여기 막대 그래프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 돼요. 자, 먼저 누릅니다. 자, 그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묶은 세로 막대용이 기본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그죠? 여기 나오죠? 그럼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옆에 보면 세로 막대용, 가로 막대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묶은 세로 막대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묶은 세로 막대용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엑셀 이 시트가 나와요. 이렇게 엑셀 시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선 그냥 그대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값이 여기 천 단위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입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천 단위가 나왔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줘서 엑셀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눌러볼게요, 선생님. 얘를 위에 거, 자, 데이터 편집하는 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저는 그게, 네, 없어요? 선생님? 있으실 텐데요. 보죠. 잠깐만요. 네. 그렇게 나오네요. 예, 예. 나오죠? 네, 이렇게 예. 나와요. 아, 그러면, 예. 자, 보세요, 선생님. 자, 음, 여기서 계열이라 그러는 것은 얘가 계열이에요. 이게 예. 남성, 여성. 그러니까 여기다가 남성, 여성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계열을 순서대로. 자, 계열 남성, 여성 이거 쓰겠습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더블 클릭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쓰셔도 돼요. 자, 계열 1 나와도 그냥 남성 이렇게 쓰면 없어집니다. 자, 남성. 그리고 옆으로 가서 방향키로 가서 여성 합니다. 그 다음에 항목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항목이에요, 이거.
이게 항목입니다. X축에 나와 있는 이게 공이요. 항목이에요. 음, 얘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항목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음, 2025 엔터, 2030 엔터, 2035 엔터, 2040 엔터, 2045 엔터. 이렇게 2030, 2030, 2030, 화면이 조금 크게 할게요. 3호 엔터, 그 다음에는 204, 크게 해드릴게요. 204, 다섯 개를 해야 됩니까? 아, 지금이요, 선생님. 그렇죠. 다섯 개죠. 여기 보시면 얘를 20,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를. 2045, 45년까지. 2045, 엔터. 네. 예.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 됐으면 옆에 또 살짝살 여기를 또, 하고 이런, 네, 선생님, 다시 옆- 말씀해 주세요. 음, 이렇게 아, 입력하고, 여기 예,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요. 그죠? 예, 2025년이니까 음, 2025년, 하고, 이 순서대로 2025년 거를 2025, 2030, 그러니까 엔터 치면서 남성 거를 먼저 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49, 249, 예, 249, 엔터, 330, 어? 330, 398, 어, 459, 어, 그 다음에 398, 498, 398, 이렇게 입력하고, 여성. 자, 여성 459, 순서대로 쭉 입력합니다. 자, 307, 엔터, 어, 398, 엔터, 땅과 498, 498, 하고, 엔터. 그러고 또 여기는 307,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398, 398, 엔터, 485. 자, 여기서 자료를 입력할 때 정확히 입력하셔야지 차트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틀림없이 똑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계열3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여기 보면 계열3까지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열3을 없애려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여기 셀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검은색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표지 이렇게 접힌 것처럼요. 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쪽만 포함되도록 끌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가죠, 얘가. 그러면 얘가 이것만 나오고 얘는 제외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 제외된 데 보세요. 자, 네.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이렇게요.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디얼은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고 삭제하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음, 하셔도 되고, 요거를 끌어주고 그대로 남겨놓으셔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구태여 얘를 지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그리고 됐으니까 X로 닫으시면 돼요. 이게. 됐어. 이렇게.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자료를 내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상단에 보면 차트 도구 디자인 그룹에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데이터 편집을 이렇게 누르고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아까 했던 그 엑셀 요 시트를 이렇게 넘어가요. 이때 여기서 다시 고쳐주시면 돼요. 만약에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들어가셔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좀 기다려 드릴게요. 자, 되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하면 돼요, 선생님.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차트가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 묶음세로 막대형을 했어요.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으로 하래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 홈에 도둠, 음입니다. 음이라고 쓰면 적용 안 되죠. 도둠에, 자, 여기 16포인트. 16 엔터. 그리고 외곽선은 서식에 있죠. 서식을 차트 도구에 서식을 누르면 우리는 항상 선 종류는 도형 윤곽선이잖아요, 선생님. 여기 그쵸?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진하게 얘가 선이 들어가겠죠.
이게 검정색이 아니면 검정색 한번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 눌러주시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윤곽선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되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차트 제목을 해야 돼요. 차트 제목 얘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궁서에 24포인트에 굵게 하고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이건 다 그 아까 깡통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우리 여기 서식에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자, 궁서에 24래요. 그러면 홈에서 궁서 글씨를 쓰고 하셔도 되고 먼저 정하셔도 되죠. 자, 여기다가 제가 문서 엔터 그다음에 24 엔터 굵게 요 가를 눌러주고요. 네, 가 그다음에 채우기를 하래요. 채우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여기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깡통이 채우기죠. 네, 깡통에서 도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차트가 모두가. 그러니까 도형에서 그 차트 서식의 도형 메뉴랑 똑같은 거예요. 자, 흰색을 해라. 채우기 흰색. 자, 테두리를 해라. 테두리 여기 썸네일을 한번 눌러주면 되죠. 아까 검정색으로 선택했으니까. 자, 그리고 클릭해주고. 다음에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래요. 그럼 효과는 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눌러서 그림자에 얘는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겠네요. 오프셋 오른쪽. 예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선생님, 채우기가 흰 색깔이나 네, 없다는 거와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이걸로 사셔야 돼요. 흰색으로 하면.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자, 이 흰색으로 그럼 하셔야 돼요. 없음, 채우기가 없음, 아, 예. 흰색으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위에 흰색 배경, 색깔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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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비어서 밑에가 보이는 거고, 이거는 색깔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씁니다. 자, 지우고, 인천, 광역시, 모인 인구 65세, 당, 추위, 가로 닫고, 추위, 아, 참, 참.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은 됐어요, 선생님. 차트 제목 됐고, 차트 영역이니까 여기 제목 있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바로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누르고 얘는 뭘 하래요? 채우기를 노랑을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에서 깡통 선택하고 노랑 선택하면 되죠. 자, 다음에는 그림 영역을 선택하래요. 그림 영역은 이 차트가 있는 별빛의 곳이죠. 달을 채우기로 말한 거? 네, 노랑. 예, 서식에 노랑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이 차트가 있는 곳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이 음, 안에 있는 그림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음. 자, 얘는 흰색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깡통에 흰색 하면 되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는. 자, 다음에는 선생님이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데이터 소리 여성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을 하래요. 그러면 밑에 요걸 범례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범례예요. 범례가 여성이, 얘가 여성이에요, 선생님.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아요.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여성을 눌렀어요. 이렇게 계열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성은 묶은 세로 막대형, 여성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눌러서 자,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거는 이거 네 번째예요. 항상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보조축을 세우래요. 보조축이 여기 있죠? 자, 이 보조축을 이렇게 눌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을 세워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 보니까 이번에는 값 표시를 하래요. 여기. 일단 이 세부 조건을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값이 2045년 남성. 자, 2045년 남성. 이거 남성이죠? 그러니까 클릭하면 전체가 계열이 선택이 돼요. 근데 이 남성 2045년만 선택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빈 곳에서 해제하고 한 번 클릭하면 그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값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이거 더하기. 자, 얘를 눌러가 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요. 차트 요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 데이터 레이블이 이 표의 값을 나타내줘요. 데이터 레이블의 요 위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이 축 바깥쪽 끝에 얘가 바깥쪽 끝에 붙었잖아요. 그죠? 이 축의 바깥쪽 끝에 자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면 이 바깥쪽 끝에 나오는 거죠. 얘가 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밑에 똑같이 들어온 김에 보니까 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데이터표예요. 그러면 데이터표를 체크 한번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표를 체크. 데이터표예요. 데이터표 체크. 데이터 레이블에서 위로 했고. 저 눈금선이 없네요, 선생님. 이게 눈금선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까? 어떤 게요, 선생님? 얘가요? 하나, 예, 둘, 셋, 넷, 저기 다섯 개요? 이거 하나, 둘, 말씀이신가요? 차트 제목, 이걸 하고, 또 차트가 이게 리건슨 여섯 개예요, 범위, 선생님? 예, 예. 이 계열, 지금 얘가 아, 하나, 그거는 했어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싶었어. 다음에 선생님, 예, 요거 데이터 레이블을 다시 예, 할게요. 자, 했어요. 그거. 이거도 하셨나요? 예, 근데 점선이 없네. 점선은, 점선은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하고요. 자, 예, 플러스 눌러서 예.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눈금선. 아, 네.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택한 거는 지금 데이터 해피는 레이블 없네. 했고, 데이터 표 했고, 눈금선 해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표가 안 나오는데, 데이터표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 요거. 데이터표. 레일,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갔어? 표에? 레이블은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예, 데이터표를 선택해야지 얘가 나타나요. 제가 데이터 표. 누르면 없어지고, 데이터 표가 안 나오는데, 그, 레이블이 들어가나? 없어요? 아, 자, 데이터표가 없나요, 선생님? 보자. 데이터 표. 네. 아닌데. 데이터표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 혹시 표. 메뉴가 어떻게 나와? 버전이 달라니까, 아우, 다른, 아, 잠깐만요. 추세선도 아닌데.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찾아드려 볼게요. 예, 초막도도 아닌데. 차트 제목은 있고, 데이터 레이블이 있고, 또 데이터 레이블이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테이블이요, 선생님. 데이터 테이블. 테이블이죠. 아,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을 하시면 돼요. 아, 테이블 테이블 하니까 표현. 나오네요. 네. 아, 그 버전은 테이블로 되어 있네요. 테이블이 아, 표입니다. 네네, 그러네요. 데이터 레이블. 네. 하셨나요? 테이블 하셨나요? 네네네, 예, 똑같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 버전의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범례가 없어요, 선생님. 그죠? 응.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범례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없는 페이지? 네. 응, 범례는 체크해야지. 여기 없잖아요. 여기 똑같이 응,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레이블 값 표시하는 거 위에 할 거냐, 아래에 할 거냐 이거 표시하는 거고. 묶음씀 또 뺄까요? 네? 아, 묶음씀 빼야 되지. 예, 네, 예. 뺐죠. 번뇌, 데이터표는 번뇌도, 번뇌 뺐고요. 체크 해제예요? 네, 얘 둘 다 아, 체크해제합니다. 네, 네. 요렇게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네. 예. 네, 똑같아요, 선생님.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표식에 있는 이게 요거죠, 선생님. 요거. 요 표식.
꺾은 선형에 대한 표식을 요걸로 하래요. 다이아몬드로.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요걸 눌러주시고요. 전체가 이래요. 그 위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보면, 자,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깡통 들어갑니다. 깡통. 깡통.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식. 표식 들어가 보면, 자, 여기 표식 옵션이라고 있어요. 표식 옵션. 자, 제가 선택한 게 음, 깡통의 표식의 표식 옵션에서 네. 기본 제공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시고 기본 제공에서 형식에서 다이아몬드. 한제곱 그리고 여기에 보통 출제되는 거에 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조금 커요, 선생님. 그래서 한 10 85. 정도. 이렇게 아, 해줍니다. 기본 제곱. 예, 깡통의 예, 표식에 예, 표식 옵션에 기본 네네. 제공에 예. 형식에서 다이아몬드 선택 크기는 한 10 정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이아몬드 10. 아, 예, 네, 되셨나요? 자,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 엔터 해줬어요. 그리고 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를 음, 닫아도 되겠죠, 예, X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네요. 선생님 양쪽에 다, 그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기본 축을 클릭을 하고요. 기본 축 클릭하고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우리 윤곽선 한번 눌러주고, 예? 윤곽선? 예, 우리 이 윤곽선 있잖아요. 까만 거 한번 네, 눌러줄까요? 예, 눌러주고요. 그렇죠. 그다음 예. 오른쪽에 보조축도 클릭하고 아, 윤곽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지금 X축이 있어요. X축도 얘를 선택을 하고 이거 선택해서 다시 한번 얘도 한번 네, 윤곽선요? 예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게 선택이 됐죠. 아, 예, 예, 예.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있나 또 봐야 돼요. 자, 음, 왼쪽은 0에서부터 600까지 0에서부터 600까지 나오고 예. 100, 200, 300, 400, 500, 600 똑같아요. 자, 예. 오른쪽 보조축을 보니까 최소값이 제일 작은 값이 0이 맞고 예. 최대값이 900인데 700까지 나왔어요. 예. 그죠? 그리고 음, 단위가 얘는 300씩 변했는데 얘는 100씩 변했어요. 그죠? 그럼 음, 이것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음, 클릭하시고요. 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서식으로 들어가세요. 축서식. 자, 축서식에 들어가 보면 음, 얘가 최소값 나오죠? 요걸 보고 고치셔야 돼요. 음, 최대값이 900이죠.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을 900으로 고치고 음, 그 다음에 단위가 얼마씩 변해갔느냐면 300씩이에요. 기본 단위가. 그래서 음, 주 단위를 300 이렇게 고쳐주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0, 최소값이 0, 최대값은 900, 아주 900이었나요? 900. 그 다음에 주 음, 단위는 300, 요 사이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그러면 얘도 X를 닫으면 여기 맞게 나왔죠, 선생님. 그래도 예. 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도형을 삽입하면 돼요. 자, 음, 도형은 요걸 삽입하래요. 자, 할 게 꽤 많죠. 근데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만 복잡해요. 자, 그러면 삽입에, 자, 도형에, 자, 얘처럼 생긴 거 찾아야겠죠. 자, 얘처럼 생긴 게 써. 얘가 어디 있나요, 선생님? 별 및 현수막에 있죠? 별 및 현수막에 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얘의 위치만큼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얘가 500에서 600 사이에 있으니까 500에서 600 사이만큼만 이렇게 옮겨줍니다. 네, 비슷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글자를 쓸까요? 자, 얘를 단위, 물론, 점, 명, 바로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부 효과대로 해야 되겠죠. 자, 얘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에요. 그러면
자, 이 도형을 선택하고, 자,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이니까요. 자, 미세 효과를 찾아야 돼요. 자, 얘는 색 채우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건. 자, 두 번째 거. 밝은 색 쪽이에요. 이 밝은 색.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기 미세 효과 줄이네요. 여기가. 자, 요거를 또 알아둬야 되겠죠. 자, 미세 효과에서 파랑 강조 1. 강조 1이니까 첫 번째 거겠네요. 파랑 강조 1, 얘를 선택을 해주고. 굴림에 18포인트 하래요. 그러니까 홈에 굴림에 굴림 엔터. 자, 얘는 굴림이에요. 여긴 다 도듬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18 엔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00점짜리로 끝난 거예요. 예. 선생님, 인천광역시는 그거는 폰트가 뭐예요? 얘는 선생님 맨 위에 있는 거겠죠. 예, 그거는 도듬에 뭔가요? 대도듬. 어떻게, 아, 얘는 아니죠. 선생님 궁서 아니죠? 궁서체입니다. 분수에 네, 국서의 24점? 24의 굵게입니다. 맞아요. 네, 24에. 예, 굵게. 예. 공서의 24 굵게가 되겠죠? 여기 음, 제목은요. 음, 차트 제목. 예, 차트 제목이에요, 얘가. 음, 자, 음.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좀 더 빠르게 한번 제 만들어 볼까요? 다시 복습해서. 자, 여기 A형으로 가볼게요. 자, A형 한번 저랑 다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A형. 자, 여기서 엔터 한번 쳐봅니다. 엔터. 자, 클릭하고 엔터. 자,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 수자원 이용 변화. 자,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아주 빠르진 않고 차근차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러면 차트 선택.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확인. 자, 확인하고 자료 입력해야 되겠죠? 얘 나오면 자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뜨면 자, 이렇게 떴어요, 선생님. 천 단위가 없어요, 여기. 천 단위가 없으면 여기서 입력하시면 돼요. 고집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천 단위가 있을 때만 여기 들어가셔서 다시 아, 볼게요. 천 단위 있을 때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천 단위가 있다. 그럼 이 자료를 블록을 잡고 여기서 요거 있죠, 선생님. 표시 형식의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천 단위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여기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없을 때는 그냥 데이터 편집 들어가 볼게요. 그냥 바로 뜨면 여기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입력을 해요. 자, 그러면 계열이 제가 여기 생활용수, 농업용수라 그랬죠? 여기 씁니다. 자, 생활용수, 옆으로 가서 농업용수. 자, 그 다음에 항목은 이 X축이라 그랬어요. 나와 있는. 자, 1994 엔터, 2002 엔터, 2010 엔터, 음. 그 다음에 2018, 2018 엔터, 지- 2024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르다 빠르다. 제가 늦나? 아, 아닙니다. 자, 아직 연습이 선생님이 이제 많이 하시면 저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분 이거 몇 년 만에 하니까 그 네, 정도. 그 잘하시는, 다음에 2024, 예. 2024. 자, 온라인상인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수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소수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소수점이 있다면 소수점은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사선, 그거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62.5다, 그러면 62.5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소수점이 있다면. 그럼 62? 근데 여기 62잖아요. 얘는 예. 62 엔터. 자, 73 엔터. 이승이 76 되는. 엔터. 75 엔터. 70. 옮겨버리면 어떡하지? 네? 뭐 옮겨버리냐? 자,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죠? 149 엔터. 엔터. 158 62, 엔터. 73, 160 엔터. 70, 159, 70, 엔터. 152.
자, 이렇게 하면 어, 차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끝에 그다음, 끝점을 그다음, 당겨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일사하고 그래서 엔터, 끝점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요 끝점. 아니야, 그래서 얘만 포함되도록. 8, 158, 169, 아, 제가 여기 뭐 잘못했나요? 159, 1994, 2000, 159, 2002를 빼먹었나요? 자, 빼먹었으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내릴게요. 내리고, 그러면은, 어머,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얘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면. 159, 152, 아,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는, 어떡하지? 네? 자, 25, 24에 76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 데이터가 잘못되셨어요? 106시 1하고, 자, 24, 76, 627, 23, 76, 75. 이게 뭐가 이상하게 되네. 자, 자, 제가 불러드려 볼까요? 선생님, 생활용수부터 만나보세요. 62, 73, 76, 75, 76. 그 다음에 잘못 용음인수 만지니까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리네. 149, 152, 158, 어, 그러고 62, 73, 76, 76, 76, 그러고 14, 15, 160, 159, 152. 그러면, 그리고 여기를 얘를 당겨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당겨서 맞지? 주십니다. 자, 그리고 X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일단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로 긁고 도둠의 16 외곽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홈에서 선생님, 옆에 안 지어도 되죠? 계열 3 있는 거, 네, 안 그죠? 지워도 됩니다. 그냥 끌어오면 나가면 지워도 됩니까? 돼요. 네. 자, 도둠, 엔터, 그리고 16, 저도. 엔터. 자, 그리고 도듬의 16, 외곽선이니까 서식에서 예, 윤곽선 한번 이거는 눌러주면 된다 왜 그랬어요. 커플이 나가지? 네? X를 닫으시면 나가져요, 선생님. 그 창을. 음. 도dom이 16요? 네. 도듬의 16 외곽선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도듬인데 제가 선생님이 이게 이상하게 도듬인데 됐다. 잘못됐어요. 어떻게? 도듬 공서가 됐어요. 이제, 엔터. 자, 도듬이 됐어요. 16포인트 됐고요. 자,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차트 제목부터 한다 그랬죠? 차트 제목 선택하고 궁서 이거 엔터 순서가 잘못됐더니 얘들이 엉겨버렸죠. 어떻게 옮겨주셨을까요? 그냥 하세요. 나중에 이거 보고 제가 고쳐야 되는데. 궁서에 유튜브에 올라온 걸로 제가 고쳐야 네네네 되겠습니다. 궁서에 24에 각 음, 네, 진하게 하라 그랬어요. 굵게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선생님 흰색의 테두리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누르고 자 서식에서 깡통을 눌러서 흰색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는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에 오프셋 오른쪽에 그림자 있는 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글자를 연도별 물 이용 변화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차트 영역이 여기라 그랬죠. 선생님 바깥쪽. 자, 여기 그냥 선택을 하고 차트 영역 여기 제목 옆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노란색을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에서 깡통에서 자, 노랑 선택하고 다음에 그림 영역이 아니죠. 안 선택해서 얘는 흰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흰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서는 농업용수 계열, 농업용수가 빨간색이죠. 자, 얘를 꺾은 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물론 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글로 들어가니까. 자, 마우스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농업용수를,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보조축을 세우고, 네. 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음에는 표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식을 먼저 한번 얘를 선택을 하고, 그 표식이 선택이 됐죠. 거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갔어요. 그때 깡통에, 표식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형식에서 다이아몬드에, 자, 크기는 10, 이렇게 정하자 그랬어요. 10하고 엔터, X를 닫았어요. 그럼 이렇게 커졌어요. 다이아몬드형으로만 나타나겠죠, 얘가? 자, 다음에는 가표시를 하라는데 1994년, 1994년도가 예죠. 그런데 농업용수 계열이래요. 농업용수니까 꺾은 선이겠죠. 이 부분이네요. 네, 얘 그림을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얘만 나타났으니까 클릭 한 번 더, 두 번을 클릭을 해서 얘만 선택되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랬어요. 자, 데이터 레이블에 옆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면 얘는 오른쪽에 붙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선택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붙어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하고 나서 데이터 표나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해주면 밑에 얘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눈금선 없어요. 체크 해제. 범례도 없어요. 체크 해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로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표로 밑에 있는 데이터 표를 만들고 그리고 눈금선과 범례를 없애준 거죠. 그리고 해제를 하게 되면 지금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어때요, 선생님? 축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축. 0에서부터 80. 왼쪽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얘가 0으로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빼기 표시가 나왔어요. 이렇게 빼기 표시가 나온 거는 이게 회계 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0을 회계 서식은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걸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축 서식 들어갑니다. 축 서식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축에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네,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자, 얘를 눌러주면은 여기가 회계 서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숫자 서식으로 바꿔주세요. 숫자로. 숫자로 해주면 얘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 0으로 돼 있으면서 천 단위가 있는 거는 반드시 여기서 숫자 서식을 해주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걸 체크해주면 천 단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 형식에서 0으로 표시하려면 숫자 서식을 한다. 그런데 빼기 표시로 나왔다. 그러면 회계 서식을 선택한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값이 틀려요. 그러니까 얘도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 축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축서식 들어와서 자, 처음 최소값이 140이에요. 여기 140 해주고 최대값이 170이네요. 그러면 170 해주고 그 다음에 단위가 40, 50, 60, 10씩이 변해져 왔으니까 단위를 주 단위를 10 엔터 해주면 이 주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X로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그쵸,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선만 진하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선택하고 서식에 테두리, 윤곽선. 이쪽도 선택하고 윤곽선. 자, 이 밑에 거도 선택하고 윤곽선 눌러줬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죠?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이제 도형 스타일만 만들면 되겠네요. 요것만. 그죠? 도형 삽입을 얘처럼 생긴 거, 말풍선인 것 같아요. 자, 삽입에 도형에 여기 보시면 설명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얘를 선택하고 자, 70 사이 있는 거죠. 80에서 70 사이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란 점이 있어요. 노란 점. 얘를 도형을 변경하는 거니까 요거를 끌어서 얘처럼 똑같이 70을 향해 있네요. 70을 향해서 놓고 이렇게 해주고 얘 조금 내려줘야겠네요. 얘를 조금 내려주고 크기 조절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미세 효과 파랑 1이래요. 그러면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스타일에서 자, 미세 효과가 아까 얘였죠, 선생님. 미세 효과에서 파랑 1 선택하면 됐고 글꼴에 굴림의 18 홈에서 굴림 자, 굴림 엔터 18 엔터 자, 그리고 글자 쓰시면 되겠네요. 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 검정색이 나왔으면 그대로 하고, 검정색이 아니면 다시 검정색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차트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